국토개법령상 용도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전 국토 이게 국토인데 이걸 변형해서 전 국토다. 이게 전 국토는 크게 사용도로 구분 지정 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존적이. 그런데 전 국토가 네 가지 용도 중 어느 하나로 다 결정나 있는 거 아니다.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걸 지정할 때는 도시, 군 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국토 중 네 가지 용도 중 어느 하나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도, 간, 농, 자 중 어느 하나로 다 지정되어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틀려요.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도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미지정지라 하죠. 안일미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 네 가지 지역 중 어느 하나로 용도가 결정날 때까지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합법적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지역일까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이용하면 됩니까? 이 땅은 네 가지 지역 중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알겠죠? 무슨 지역이요? 도시 지역 아니고 바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근데 그거 없어요. 그거는 뭐라고 나왔네요? 도시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았나요? 맞아요? 틀려요? 들리죠? 들리죠? 도시가 아니라 뭐라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여기 봐봐요. 도, 간, 농, 자의 토지 중 어느 지역이 가장 보존성이 세고 규제가 세고 함부로 개발 못하는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이 미지정되어 있는 토지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하면 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규정 20%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용하면 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규정 80%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용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도시역에 틀렸습니다. 잘 나와요. 또 나올 거예요. 그래. 도시역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역하고 관리지역은 또 세분되는 땅 아닙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용도가 또 세분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 아직 세부 용도로 정해지지 않는 땅이 있을 수가 있죠. 이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로 세분되는데 아직 셋 중에 어느 하나로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땅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땅을 약자로 미세분지역이라 한다. 이 관리지역 내 미세분지역에 있는 토지에서는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 중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이용하면 되냐? 보전 관리지역. 알겠죠? 무슨 지역이요? 보전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이 세 가지 관리지역 중 가장 규제가 세고 함부로 개발 못한 땅이거든. 그래서 아직 세분화가 안 된 미세분 용도지역에서는 미세부 용도지역에서는 바로 보전 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고 보전 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규정 보전 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규정을 적용해서 이용하면 되니까 여기에 따른 보전 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되 건폐율은 20, 용률은 80을 적용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역도 세부적으로 용도를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세분이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역에 있는 땅 중 아직 세부 용도가 결정나지 않는 땅도 있을 수가 있어요. 도시역 내 미세분지역. 그런 지역에서는 바로 세부 용도가 결정날 때까지 아무런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다. 공작물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과거에 시험에 나왔는데 그럼 틀리고 아직 세부 용도가 결정나지 않는 도시에 있는 토지일지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바로 도시역에 세분화되어 있는 용도지역 중 가장 보존성이 세고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존녹지계예요. 보존녹지. 뭐라고요? 보존녹지. 그래서 도시역 내 미세분지역에서는 보존녹지에 적용되는 건축물 건축 제한, 보존녹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내용이 1번, 2번, 3번까지 연결되고 있는데요.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생산이 아니라 보존.
2번은 생산이 아니라 보전. 이해돼요? 이건 뭐 할 것도 아닌데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하거든. 그쵸?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시험장에서도 이제 헷갈리지 않고 그냥 해, 이거 나왔다. 1초도 안 걸리게 그럼 딱 정리합시다. 도, 간, 농, 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하면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역 내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보전 녹지지역. 과정 내 미세분 지역에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보전 관리지역. 바로 다 미자지역, 도시역 내 미자지역, 관리지역 내 미자지역, 전 국토 중 미자지역 있잖아요. 미자지역은 다 무슨 지역이 들어가 있고? 보전, 보전이 보전 녹지, 보전 관리, 자연 보전. 다 공통점이 보전, 보전, 보전 꼭 들어가죠. 보전. 이해되죠? 그래. 그거. 이 보전 녹지, 보전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도 수치는 똑같아. 건폐율은 최단도 20% 이하요. 용적은 80% 이하요.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래도 달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또 그러면 이렇게 또 아주 각인시켜 버립시다. 자, 이 이걸 의인화시켜서 미성년자를 약조로 미자라고 그래. 미자. 미성년자를. 형사계에서는 야 미자고 뭐 한 개 잡아왔다 이렇게 미자고 찍어서 잡아왔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 이 미자 지역은 어때요? 이임자 만날 때 보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청 이게 법적으로 세게 처벌합니다. 그래 미자 지역은 다 보전해야 되니까 보전옥 도시역 내 미자 지역은 보전옥지, 과정 내 미자 지역은 보전관리, 전 국토에 있는 미자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이 미자들은 나이를 보면 28 청취 많아요. 28에 16 이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28 건폐율 똑같다 20 용률 똑같다 80 미자정 모두 똑같다 이렇게 기하셔. 건폐율 얼마다고요? 20 용률 얼마다고요? 80 꼭 기하세요. 여기까지 통째 딱 머리다 넣어버려. 시험에 나오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3번 맞죠? 3 맞죠?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렇게 자 엄청 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딱 도시군으로 결정 나버렸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도 원칙 금지돼요. 그만큼 센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근데 도시군계획사업이 뭐냐 이걸 또 모르면 이거 하나만 하거든.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 금지됩니다. 그리고 외회적으로 허용되죠. 이렇게.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은 뜻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 도시군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도시군계획사업은 종류입니다. 종류가 3개 있어. 3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비사업도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을 합니다. 알겠죠? 이 3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데 이 3가지 사업 모두 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원칙 금지되고 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때 허용되는 사유는 바로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평경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들어가고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들어가고 요청받았던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으니까 하세요라고 인정한 사업, 인정하는 이 도시군계획사업만 외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이때 국토교통부 하세요라고 인정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자가 민간이 들어가서 할 수 있고 행정처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이 사업들은. 그 모두 다 허용이 됩니다. 둘 다. 알겠죠? 그래서 4번 지문 보죠. 4번 지문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은 민간 제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만자는 안 좋은 거예요. 아무튼. 만자 가지고 나오면 안 좋은 것도 많다 생각하면 돼. 틀린 것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자가 틀렸어요. 이해돼요? 민간 제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다 돼.
이것저것 다 돼. 누가 인정하면? 국장이 인정하면. 자, 5번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국장이 인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누가 인정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이 하세요라고 인정한 사업은 A조로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국장이 인정한 도시군계획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저 안에 들어가서 할 때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강특특시장사한테 가서 또 허가를 받아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허가 받지 않고 할까? 허가 절대 받는 거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 못 받는 거 아니다? 허가. 도시군계획사업은 딱 머릿속에 입력해. 절대 허가 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 머릿다 딱. 절대 허가 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딱. 도시군계획사업을 할 때는 허가 받아서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 여기 봐봐. 국토개법상 도시군계획 실시사업은 실시에 인가받아서 하고 도시개법상 도시발사업도 그 시행자가 실시에 인가받아서 하고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들은 정비사업 할 때 사업 시행 인가받아서 하지 개발행 허가받아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허가 대상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은 허가받아서 한다. 허가 대상 절대 아니다. 허가 대상 절대 아니다. 이거 머릿속에 딱 입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문에 도시군계획사업 어쩌고저쩌고 허가받는다. 그럼 무조건 그 지문 틀린 거예요. 그래 시가와 조정관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경우는 허가받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국장 인정만 합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나머지 것,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나머지 행위는 시가와 조정관에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된 행위만 할 수 있어. 법정된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만 할 수 있다고요? 법정된 행위. 국토개법사야 이것만 할 수 있다. 라고 딱 규정되어 있거든. 그것을 하고자 할 때는 이거 받으면 돼 이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시가와 조정구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법정된 모든 지워버리고 법정된 뜻 알겠나요? 법정된 뜻 알죠? 법정된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그 말이에요. 근데 법정된 개발 행위를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야 돼.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 하나를 풀어보다 보면 만만한 문제는 별로 또 없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는 아주 또 쉽지만 또 만만하게 나온 것도 별로 또 없어요. 그래서 이 공법이 어렵게도 하고 한편은 쉽기도 해요.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어설프게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많이 하면은 엄청 공부를 했을 때 한해서는 65점도 나와요. 60, 70도 나오고. 근데 이제 어설프게 두리뭉실 막 속된 말로 얍삽하게 해갖고 들어간다 하면 얍삽하게 해서 떨어져 버립니다. 얍삽하게. 하자, 짝짝하고 가지. 하다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또 선생님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공부에서 얍삽하게 하고 끝내버려 그냥. 그때 강의 받을 땐 좋아라고 그래 학생들이. 와 너무 편하다. 뚝뚝뚝뚝뚝 너무 완전 좋아. 와 나 같은 사람 만나면 피곤하라고 그래 학생들이. 와 너무 그냥 이렇게 세세 파고 찍어 그냥 피곤하고 그래.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는 또 생각은 달라져. 얍삽하게 가르치면 편해. 가르친 사람도 편하고 강의 듣는 사람도 그냥 즐겁기만 하거든. 쉬운 거 몇 개 하고 쫙 웃고 넘어가고 끝. 시험장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다 떨어져.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 그래서 그거 틀렸고요. 그래 이왕이 나왔으니까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왜 중요하냐면은 시가와 조정구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를 이 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국토개혁법에서만. 국토개혁법령에서 다 규정하고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에 대해 법적으로 뭘 알고 싶다 그러면 다른 법은 없어. 이 법에만 딱 있어요. 그래서 5대 용도가 있잖아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양, 보호구역, 도시장 공격, 입지구역, 채소구역이 있는데 이 5개 용도구역 중 국토개혁법령에서 모든 상을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밖에 없기에 5대 용도구역 중 시험에 잘 나온 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권자,
지정 목적, 지정하게 될 때 그 지정을 할 때 무슨 교로 결정해서 하는가. 그리고 시가와 유보기간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가. 유보가 몇 년인가. 그리고 실효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행위자는 어떻게 되는가. 기득권 보호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권자는 원칙 시도사하고 그리고 외에 국장이 있다. 국장은 어떨 때만 지정하느냐. 국가개혁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만 국장이 한다. 그래 국장이 하든 시도사가 지정하든 이익 권역을 지정할 때는 이 시가 정을 지정할 때는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해서 한다. 알죠? 지정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시계. 생각나요? 했을 건데 얼마 안 됐는데 한지가 지난주에 했는데 생각날까? 시계 뭐냐? 무질서한 시가 방지. 걔가 뭐냐?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 그러기 위해서 시가를 유보하고자 이 구역을 제한다. 무질서한 시가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 이게 시가 적용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시가를 유보시킬 때 유보시킬 수 있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몇 년의 범위에서 정하느냐? 20년에 이 수치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그래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고시해서 정해준대. 그 유보기간이 딱 끝나면은 그 다음날 이 구역은 자동차로 효력을 잃게 돼서 없어진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의 결정은 언제 효력을 잃게 되는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날에 자동차로 효력을 잃게 된다. 효력을 잃는 것이 실효된단 말인데 실효되면 그 사실을 이 구역을 지었던 시도사 국장이 지체 없이 고시를 해줘야 된다. 실효 사실을.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이 안에서는 행위자는 엄청 세진데 그 행위자는 무슨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가?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도시공격상 원칙 안 된다. 외압가 된다. 국장이 하면. 그리고 도시공격사업이 아닌 행위는 이것저것 다 허가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법에 규정된 행위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허가받아야 되지 신고사항 하나 없다. 신고하고 할 것은 없다. 시가와 조정을 지정 고시하고 난 이후에 이 안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행위는 다 못 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사항 없다. 그래 허가받게 되는 행위는 법정된 행위만 가능하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위는 아예 안 되는 것이다. 이때 법정된 행위가 쫙 있습니다만 그중에 세 가지는 알고 계시자 그랬어요. 주택의 문제. 주택은 신축은 절대 안 되고 중축만 기존 면적 합해서 100종대까지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주택 있는 대지 안에서 부속 건축물을 바로 건축할 때는 신축도 포함되는데 건축이란 말은 부속 건축물은 신축도 허용된다 허가받으면 다만 면적 33평대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도시 공격사업이 아닌 공익시설, 공공용시설, 공용시설인 뭐 파출소 진다, 동사무소 진다 이것도 허가받는다.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용시설을 설치할 때도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생각나요? 안 나요? 날걸? 그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법자가 된다. 위법자는 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했다. 그것도 위법자가 된다. 위법자는 벌칙이 세다. 몇 년 이하가 징역되면 몇 천만의 벌칙인가요? 그렇죠. 3년 3천이다. 그리고 원상회복 명을 내린다. 명을 이해하려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특광특특시행사 대신 가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처하고 그 비용은 일반적인 부담시킨다.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도시공가로 결정할 당시에 이미 이 안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을 보호받아 가지고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긴 하나 무슨 조치는 꼭 해야 되냐? 신고 조치. 아까 있죠? 몇 개월 이내?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이것은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걸 기득권 보호라고 그래. 알겠죠? 그 건은 바로 이 구역 결정고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이것만 신고하는 거다. 이렇게 기득권 보차.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금방 했던 거. 시가 중은 그 정도가 시험 공부입니다. 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22페이지 보시면 1번 국토개법령상 용도적 중 도시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작년에 나왔는데 이건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출전이. 이걸 틀려버렸으면 그분은 정말 한 달 동안 밥 안 먹었어야 돼요. 자, 이거 1년 내내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봐봐요. 이 전 국토는 도시역도 있고, 관리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보호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도시역에 속하는 용도적과 도시역의 안적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은 도시역 아니죠.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 농림적, 전분적 도시역에 속하지 않죠. 도시역에 속해 있는 땅은 도시역을 다시 쪼갠단 말이에요. 이걸 세분이라고 그래요. 세분. 세분된 것은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녹지역도 있죠. 녹지역은 도시역의 땅일까 도시역에 속하지 않는 땅일까? 궁금해서 물어본대. 녹지역에 있는 땅은 도시역에 속하는 땅이다. 도시역에 속하지 않는 땅이다. 그렇죠. 속하죠. 그래. 도시역에 있는 땅을 세분해 놓고 해요. 알겠죠? 네. 주거적도 도시역의 일부 땅이에요. 상업적도 도시에 속하는 땅이에요. 이해되죠? 이걸 쪼개놓고 있는 거 이걸 가늘세 나눌뿐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거적 앞에는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어. 전용, 일종, 일반, 2, 3종, 준. 상업적에도 앞에 네 가지 붙을 수 있어. 중심, 일반, 유통, 그냥 알죠? 공업적도 앞에 전용, 일반, 준이 붙을 수 있죠? 녹적은 보전, 생산, 자연이 붙을 수 있죠? 다 녹적은 녹식이거든. 이해됐죠? 자, 그건 다 도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 1번 보면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죠? 몇 번이 답이에요? 1번. 이런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보시면 2번도 너무 쉬워요. 보니까. 이 용도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국토교통부장은 용도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슨 결을 결정하는가? 관리. 맞죠? 그래, 용도적을 지정할 때 국장도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다. 그러면 용도적 지정권자가 누굴까? 지정했다고 하지만 용도적을 지정 거기다 줄 것이고 지정은 누구누구 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국장도 할 수 있고 또 써봐요. 누가 할 수 있을까? 시도사도 할 수 있고 대도시장도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누구누구 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까지만. 여기 예컨대 서구청장, 구청장은 용도적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 계룡시장, 저기 홍성군수, 얘네들은 자기 군에다 시에다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렇게.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이 도시장 공격을 변경하든 지정하든 누가 할 수 있냐?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무슨 교라냐? 관리교로. 맞습니다. 3번. 시도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주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주고 그따 줄 거 봐요. 그 다음에 애의 새로운 용도주고 그따 신설 그따 줄 거 봐요. 애의 새로운 용도주고를 신설. 애의 새로운 용도주고 그러면 그따 애의 새로운 용도주고 신설 그까지 이렇게 줄 것다면 여기다 이렇게 써요. 경, 중, 특 조례로 세분해서 신설 지정할 수 있다. 그래, 경중특은 조례로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시도사라든가 대도시장이 자기 지역 역사상 필요하다면 시도사는 시도시 군객조례로 대도시는 대도시 군객조례로 대도시 조례로 바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용도지구를 새로이 신설해서 명명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어요. 뭔만 이렇게 할 수 있냐? 경관축하고 중요 시설물 보호지역하고 특정 용도 제한축에 경관축하고 중요 시설물 보호주가고 특정 용도 제한주고 이렇게. 그래 이걸 새로이 신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요. 2번에서 여러분이 3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할 것은 시험공부로서 3번에서 이렇게 저 해설 봐봐. 시도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주구 외에 새로운 용도주구를 신설할 수 있다. 경관주구하고 특정 용도의 제한주구를 조례로 신설할 수 있는 말이죠. 그것도 하나 더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하나 추가해봐요.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하나 더 추가해보고 세 가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해할 것은
지금 용도 지역입니까? 용도 지구입니까? 용도 구역입니까? 새로 신설 지정할 수 있는 게 지구란 말에 딱 줘요. 지역, 구역으로 바꿔치면 절대 안 돼. 지역은 절대 안 되고 구역도 안 되거든. 그래서 용도 지역하고 용도 구역은 이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용도는 5개밖에 없잖아요. 개, 시, 수, 도, 입 알죠? 그래, 이 용도 구역은 이거밖에 없거든. 이것이 아닌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시도사가 지낼 마음대로 우리 국토계획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 구역이 아닌 이상한 용도를 만들어서 지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냐? 절대 신설 지정 없어요. 법적으로. 용도 구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용도 구역을 새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가 되면 틀리고 없다 그래야 돼. 절대 없어 이건. 알겠죠? 용도적도 마찬가지죠. 용도적 아까 정할 수 있는 자 말씀드렸잖아요. 국토교통부장도 정할 수 있고 시도사도 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대도시장도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네들이 용도적을 정할 때 국토계획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 시행령에 규정된 이걸 약간 법령이라는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외의 용도 지역을 새로 신설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 이건 없다 그래야 돼. 절대 없어요. 없어. 그래 우리 국토계획법령이 한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간농자 도시역은 다시 주상공로 과정은 보생계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주거정은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준주거지 있고 상업정은 중일 6군 공업정은 전일준 녹정 보생자 끝. 여기까지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인데 이거 내의 용도지역을 새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없다. 그런데 뭐만 바로 필요하다면 시도사 대도시장이 우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무엇을 신설 지정할 수 있다고? 지구만 그래. 지구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뭔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구만. 용도지구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의 용도지구를 새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신설 지정할 수 있다. 그것도 무엇으로 또 한지 아느냐? 3가지만. 몇 가지만? 3가지. 경, 중, 특. 이렇게 필요하면 경관지구 중 하나 특화 경관지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특화 경관지구. 경관지구 중 특화 경관지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맞아야 틀려요?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이해돼요? 3번 지문 왜 틀린지 알겠죠? 이해를 해야 돼 이거. 그대로 지문 나오지 않거든요.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이 파트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 쉬워요. 4번은 이렇게 계집. 뭐라고? 계집. 4번 기할 때 계집. 그래 집단 취락은 오직 개발 장관에만 정한다. 개발 장관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정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 집단 취락수 한다. 자연 취락수 하면 틀린다. 알겠죠? 4번 지문. 집단 취락수는 어디다 맞춰한다? 개발 제한구역. 그걸 기할 때 어떻게 하자고? 계집. 소집이요? 계집이요? 계집.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계집 자꾸. 계집. 꼭 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방제지구 지정은 도시공간으로 결정해서 합니다. 맞아요.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다 도시공간으로 결정해서 하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지금 방제지구를 지정해요. 방제지구를 지정한다.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으로 결정해서 하죠. 도시군관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때 도시군관을 만들 거 아니에요.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 위반해서 딱 결정할 때 이 도시군관 내용에 따가는 여기에 방제지구 안에서는 재해를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다라는 대책도 꼭 포함해서 이걸 결정하도록 돼 있어. 도시군관.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을 만들어서 결정할 때는 그 도시군관 내용에 따라 뭐까지 꼭 포함해야 되냐? 방제지구 안에서의 재해 저감 대책도 꼭 포함하고 있다. 저감 뜻 알죠? 줄인다 그 말이에요. 재해를 줄인다. 감소시킨다.
재해, 저감. 저감이 뭐냐면은 줄인다. 줄인 대책을 꼭 포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보시면 3번 있지 않습니까? 이 3번이 자, 용도적 관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아까 했던 거 또 나오네요. 그래서 1번을 공부할 때는 딱 머리에다 넣어버려. 그따 줄 것이고 익숙하게 그걸 해놓으세요. 도시하고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 그따 딱 줄 거예요. 도시하고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기출문제 보면. 그것다 이렇게 써놔요. 경미한 상업 변경임. 그래서 경미한 상업 변경임. 경미한 상업 변경. 이건 도시하고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은 경미한 상업 변경으로 봅니다. 도시하고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은 경미한 상업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 군가격을 위반할 때에는 그 절차상 바로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그리고 바로 지방의 의견 청취를 법적으로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거예요. 자, 생각나시나 모르는데 이렇게 국토가 있다 가정합시다. 도시역이 있고 비도시역이 뭐 이렇게 도시역이 이미 결정나 있다. 비도시 무슨 관리적이 있다. 농림적이 있다. 자연환경 보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발하려고 택지개발하려고 비도시 도시역이고 여기가 비도시 도시가 아닌 지역에다가 여기다 택지개발지구다라고 딱 적으시면 택지개발지구다 라고 오늘 딱 적으시면 바로 이 노란 부분은 용도적 변화가 바로 발생합니다. 이 적은 이제 개발 목적 가지고 지구가 지정됐으니까 바로 이 적은 무엇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어서 그 지역이 되어버리냐? 도시죠. 도시로 바로 결정고시가 간주된다고 그랬죠. 생각나요? 안 나도 괜찮아요. 알아면 돼. 그래 도시역이 아니자겠다. 택지발 촉진법에 따라 택지발지구다라고 딱 정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땅 뭐가 됐냐? 도시로 결정 고성소 간주됩니다. 도시역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봐봐. 여기 봐봐요. 도시역이 아닌 땅을 개발 용도적인 도시로 바꿔주려 나온다.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이 땅만 개발 용도인 도시로 용도를 변경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도시로 변경하면 변경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 그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거든.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들 때 절차가 있어요. 변경을 하기 위한 입안하고 입안권자 입안하고 입안할 때 절차가 있잖아요. 기초조사 해보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주민 의견 청취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관계 그 도시군가 안을 14일 이상 열람시키고 열람 기간 내 의견서 들으면 열람 기간 끝나고 나서 60일 판결을 통보하고 그러잖아요. 생각나죠? 그 다음에 지방 의견 청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안했어. 입안해서 최초로 이 비도시인 관리적 일부 농림적 일부 땅을 도시로 변경하려면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도시 공간을 결정하는데 결정할 때도 그냥 해 절차가 있어요. 미래 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해보고 농지 같은 것이 포함됐다고 하면 농림축산식품장으로 협의도 해보면 그래야 돼요. 협의하고 뭐 산지가 있으면 산림청장하고 협의도 해보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국장이 하면 중앙도시네 시도사 대도시에 변경할 때는 바로 지방도시네 심의도 걸쳐야 되잖아요. 심의 걸쳐서 딱 결정고시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바로 지역도민까지 고시해야 마침내 효율이 발생해. 엄청난 시간이 걸고 행정력이 토화되고 그러죠.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고 비용 또 들어가니까 그럴 필요 없다. 자동화 시켜버리자. 여기다 택지발지구다라고 딱 정하시면 이 땅은 관리지가 아니라 자동식으로 오늘 딱 택지발지구다 딱 정하시면 이 땅은 자동식으로 뭐가 되더라죠? 도시로 결정 고성 관제에서 신속한 택지발을 허용하고 택지발 완료하면 주택 지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소가 몇 개 있었죠.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목적 가지고 일정한 장소가 딱 지정고시가 되면 행정청에 의해서 그 장소는 별도의 도시군관리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됩니다. 그랬죠. 약조로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저는 생각나세요? 그래? 항만법에 따라 항망으로서 도시의 옆에 있는 공유수면,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으로서 도시의 옆에 있는 공유수면, 그 다음에 그 산업입지의 개발한 범위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적 지정 고시된 지역, 농광재해, 그 다음에 택지발 촉진법에 따라 택지발로 지정 고시된 지역, 그 다음에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 사업계다 그 예정계다라고 지정 고시된 지역, 다만 수성면체 생각나죠? 그런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 본다 그랬어요. 자, 그래 이제 보세요. 여기 택지발지구다라고 오늘 딱 정시하면 이 땅은 자동으로 뭐가 된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을 한대. 그리고 이제 도시가 됐어. 여기 보세요. 도시가 됐는데 이 지구가 해제됐어. 이제 해제되는 경우는 택지발지구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어떨 때 해제되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이 택지발지구 지정해놓고 택지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여기다 주택 모금땅 칠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택지개발 사업도 하지 않고 이 구역을 이 지구를 지정했던 행정청에서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를 할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그랬다면 사업도 하지 않고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면 종전의 모습 관리적 그대로 있을까? 종전 모습 사라졌을까? 사업하지 않고 해제했다면 종전 모습 그대로 있을까 아닙니까? 개발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해제 효과. 사업도 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됐다면 해제 효과로서는 이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적으로 다시 환원능소 간주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 지역은 다시 뭐가 돼? 관리로 다시 복원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해제된 사유가 또 하나 있어. 봐봐요. 여기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 아까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이 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했어? 도시가 돼 있죠. 도시가 되게 하고 나서 열심히 개발했어. 다 밀어버렸어. 택지개발 했어요. 택지개발 사업이 끝났다면 이 택지개발지구 또 그대로 존치시킬 이유가 있어 없어? 목적 사업 달성됐잖아요. 목적 사업이 완료됐다 그러면 이 지구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돼. 이해돼요? 이렇게 목적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됐다면 이 지구의 모습은 이 지구 이전의 모습인 관리지역 그대로 있을까? 관리지역은 사라져 버렸을까? 없어졌죠. 그래서 이 택지개발 사업 완료에 의하여 이 지구가 해제됐다면 이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주로 환원능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하고 이제 도시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2번 봅시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사업이 끝났네요. 완료 그 말이 키포인트요. 완료로 택지개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택지개발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주로 환원 등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어떨 때는 본다 하면 맞을까? 택지개발 사업 미완료로 무엇으로? 택지개발 사업도 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 사업도 하지 아니하고 그 지구가 해제됐다면 그 지구 이전의 용도주로 환원 등서 간주되겠죠. 이해돼요? 이해가 된 걸로 믿고. 그래서 틀렸어요. 환원 등서 본다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 국가산업단지다, 일반산업단지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가 관리적 일부하고 농림적 일부에다가 오늘 여기다 국가산업단지다라고 딱 정무시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이제 관리적도 농림지가 아니라 뭐가 돼요? 도시로 결정고시가 하는데 도시 되어 있죠. 근데 이 안에서 그 국가산업단지 정해놓고 그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단지가 해제됐다면 이 단지 지정 이전의 용도로 환원해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국가산업단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원했던 목적 사업도 하지 않고 이 단지가 해제되면 단지 지정 이전의 용도적으로 다시 환원을 본다.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3번은 이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어디에서 했을 때만 적느냐? 전 국토가 또 이렇게 변형됐어요. 그래 도시 지역이 있고 이건 개발 목적의 용도적이죠. 법적으로. 그리고 보존 용도적으로서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존적이 지정되고 완충제로서 관리적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정쩡한 지겠다. 그래 이 3번 지문인가요? 3번 지문은 반드시 여기서만 적용되는 거죠. 관리적.
이 관리적에 있는 땅, 원래 관리적의 내용으로 지정할 때에 여기에 계단식으로 된 농지가 있었어. 이렇게 농지가 있었는데 관리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예쁘게 바둑판처럼 개발해가지고 농지 만들었어요. 예쁘게 이제. 그래서 이 농지 이대로 나누면 안 되겠다. 관리적 어정쩡한 지역이거든. 보존하되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 지은 것이 관리지역이에요. 이 농지 예쁘게 만들었다면 이거 보존해야겠게 오늘 여기다가 농지법에 따라 이 지역을 하고 있는 시도사가 농지 보존차 이걸 지정 것이 있어. 농지법에 따라. 이렇게 농지법에 따라 이 땅은 농업진흥지다라고 지정했다면 이 땅은 보존하려고 생각했어, 개발하려고 생각했어요. 보존이. 그래서 보존성이 센 농림적으로 바로 결정을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은 농림적이 되는 거예요. 농림적. 알죠? 이거 약속 뭐라고 그러고 어떻게 암기하고 그랬어요? 관, 농,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암기하세요. 관농, 결정고시 간주. 관리적이다 해야 돼. 반드시. 관리적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로 지정 고시된 적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로 결정 고시성을 본다. 이거 자동화됩니다. 반드시 무슨 적에서 해야 된가? 관리적. 이게 중요해. 이해돼요? 또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그래 암기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관농 결정고시 한주.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여기 자연환경 보존적인 야산을 다 밀어가지고 농지 만들었어. 농지 만들어서 예쁘게 바둑판에 농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농지 번지차 농업진흥지다라고 오늘 딱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적은 자연환경 보존지라 농림지가 될까 용도적 변화 없이 그냥 자연환경 보존일까? 자연환경 보존 그대로예요. 그러더라도 이 적은 그 특성상 보존성이 엄청 센 용도적인데 몰라 그렇게 해줄 필요 있어요? 없죠. 응? 반드시 무슨 적이 있다 해야 돼? 관리적. 다음에 우리가 농지법상 농지보존차 농업진흥지 지음문제를 공부하는데요. 이 농업진흥적은 여기 보세요. 농업진흥적은 여기 봐봐요. 농업진흥적은 지정할 때에 도시에 있는 녹지에 따라도 정할 수 있고요. 관리에 따라도 정할 수 있고요. 농림지에 따라도 정할 수 있고요. 재능 보존에 따라도 정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적은. 그래 오늘 여기다도 농업진흥지다 정하셨다. 여기다도 농림적은 농지하고 임야에다 정하거든. 그래 임야 미라 농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농업진흥지를 지정할 수 있어. 그래 여기다 농업진흥지다 농업진흥지다라고 정하셨다면 이 책은 용도적 변화 없어요. 가만 놔도 녹점 보존 쓰잖아요. 농림도 그대로 쓰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책에다 농업진흥지를 정하시면 용도적 변화 없습니다. 그냥 농업진흥지에 불과합니다. 무슨 적에다 농업진흥지다라고 정하시면 그 적은 용도적 변경돼 버리냐? 관리적이다 할 때만. 알겠죠? 반드시 관리적이 전제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개가 동시에 따라다녀야 돼요. 관, 농,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 고시 된 거 본다. 이것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이걸 암기하실 때 관농,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을어본다. 그걸 간주를 하거든. 달달달 해야 돼. 관농,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단어처럼 외워갖고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만 멍해버려요. 시험장에서. 또 이왕에 나왔으니까 이 관리적에 있는 산림이 있어요.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산이 어정쩡해서 개발도 허용하려고 관리를 정했는데 관리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여기 산에 나무들 어마어마 자라가지고 공역적으로 뭐 여러 가지 소중한 역할을 해요. 그때 산림청장이 여기에다가 여기는 보존산지다라고 딱 정하시면 이 지역도 이제 관리지역이 아니에요. 보존산지다라고 정하시면 그곳에서 구분을 해. 농을 하고 싶으면 농림 자연환경 보존이 싶으면 자연환경 보존이다. 그래 그곳에서 구분함에 따라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으로 결정식 간주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간농 결정식 간주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생각날라고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자고요? 간보 농자 결정고시. 관리적이다 보존산지다라고 정하시면 그 적은 그곳에서 구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으로 결정고시가 합류된다. 관리자가 있는 산림종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로 지정 고시된 적은 그 고시에서 구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으로 결정 고시됩니다. 이것도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아까 했던 것 같은데요. 용도적을 다시 세분하여 용도로 나눠 지정하려면 무슨 교로 하는가? 다 관리교로 해. 용도적은 지정과 지정 또남이 세분과 변경 다 무슨 교로 하는가? 관리교로 맞고요.
그렇다 써놔요.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 줄 것이고 용도적 지정 세분 변경 모두 다 그렇게 써놔요. 용도적 지정 변경 세분 모두 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용도적을 지정할 때도 용도적을 변경할 때도 용도적 세분할 때도 무슨 경우로 결정한다고? 도시군관리계로. 5번 아까 했던 것 같은데요. 용도 도시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했다. 이걸 미세분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용적률 규정을 정할 때 무슨 정의하는 규정인가? 보존 녹지.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 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